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가우스 법칙과 디렉 델타 펑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발산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했었는데 그거의 응용으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도대체 이제 가우스 법칙이 뭐고 디렉 델타 펑션이 뭐고 발산 정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이제 E라고 하면은 이제 일렉트릭 필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지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여기에 이제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 전이에요. 일렉트로스태틱에서. 그러니까 점전화가 이거 고정이에요. 제가 이 원점에 고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점전화의 위치를 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Q죠, Q. 네. 근데 이제 전하량이 딱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상수예요, 상수. 이게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전기장을 모르시더라도 그냥 어떠한 벡터 필드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R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방향은 반지름 방향인 R 방향인 그런 벡터 필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면적분할 거예요. 제가 어떤 폐곡면 S0를 그렸는데 구면이에요. 완벽한 구예요. 어떤 구냐면 이 점전화를 포함하고 있는 반지름이 R인 구입니다. 이 폐곡면에 대해서 전기장을 면적분할 거예요. 또는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벡터 필드를 면적분할 겁니다. 면적분이 공부했으니까 이제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게 면적분 이렇게 썼죠. 오케이, 그러면 쭉 적어봅시다. 전기장은 이렇게 쓰인다고 했고, 여러분 요 n이 뭐예요? 노멀 벡터죠. 그 미소면적 DS의 법선 벡터인데 제가 이제 폐곡면을 어떻게 그렸어요? 완벽한 구면으로 그렸죠. 근데 구면이기 때문에 노멀 벡터 방향이 R 방향과 나란합니다. 정확하게 n이 R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DS의 크기가 중요한데 DS의 크기는 이제 이 구면이니까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이용하면은 편한 거죠. 근데 구면 좌표계에서 어떻게 주어져요? DS가 이렇게 주어지죠. DS가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구면 좌표계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타는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파이까지.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접근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1이에요.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R제곱 R제곱 없어지고 요게 이제 키포인트죠. R제곱 R제곱이 약분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파이 적분하면 2파이죠. 그냥 2파이. 얘네들은 상수는 그냥 앞으로 나가고 파이 적분하면 2파이. 그러면 사인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얘는 2예요. 그럼 약분하면 뭐예요? 이렇게 돼요. 이 상수예요, 여러분. 자, 결과를 보면은 이거 뭐 한 거예요? 전기장을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분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구면이죠, 구면. 구면에 대해서 면적분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내부 전하량이 나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부 전하량을 입실론 제로 나눈 건데 뭐 상수니까 내부 전하량이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문제 없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전기장을 면적분한 거를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그래요. 일렉트릭 플럭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폐곡면에 대해서 일렉트릭 플럭스를 계산하면 내부 전하량과 같다. 이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그 내부 전하가 내부 폐곡면 안에 내부 전하가 이제 여러 개라면 뭐 Q1도 있고 Q2도 있고 이러면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있죠. 중첩 원리 이용해 가지고 다 그냥 더해주면은 일반적으로 가우스 법칙을 유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가우스 법칙이
제가 폐곡면을 구면으로 잡았는데 사실 가우스 법칙 얘기하는 거는 요 폐곡면의 모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면이 아니더라도 뭐 임의의 폐곡면에 대해서 요 가우스 법칙은 항상 성립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럼 다음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폐곡면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S0고 하나는 S예요. S0는 이제 완벽한 구면이에요. 제가 아까 다뤘던 그런 완벽한 구면이고, S는 이제 일반적인 폐곡면이에요. 아무렇게나 생긴 그냥 못생긴 그런 폐곡면입니다. 일반적인. 근데 제가 가우스 법칙은 이제 임의의 폐곡면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 제가 S0 완벽한 구면에 대한 일렉트릭 플럭스와 임의의 폐곡면인 S에 대한 일렉트릭 플럭스가 같음을 보인다면 네, 가우스 법칙이 임의의 폐곡면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발산 정리를 이용할 건데, 여러분 V''은 뭐냐면 V에서 V0를 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V는 어떤 영역이냐면 네, 폐곡면 S로 둘러싸인 영역, 부피.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V0는 폐곡면 S0, 구면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구의 부피가 되겠죠. 그러니까 V에서 V0를 뺐다는 것은 요 빗금친 영역에 해당해요. 빗금친, 요 회색으로 빗금친 영역이 V'인데, 여러분 우리가 발산을 공부했을 때 이러한 그러니까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벡터 필드의 발산을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요거 얼마였냐면 원점이 아닌 영역에서 요게 0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거 발산 공부했을 때 그 영상에 계산한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0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요 V''에 대해서 요거의 발산, 그러니까 요 벡터 필드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요 벡터 필드의 발산을 부피 적분할 건데, V''은 원점을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지금 요 빗금친 영역에 원점 없죠? 원점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걸 한번 부피 적분을 해봅시다. 얘를 부피 적분을 하면은 어느 부피에 대해서? V''에 대해서. 근데 V''에서 얘가 얼마예요? 0이죠. 그죠?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요 발산값이 0이었어요. 얘는 당연히 0이에요. 네, 0을 적분하니까 0이죠. 자, 근데 발산 정리에 따르면은 네, 발산의 부피 적분은 이제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V''의 폐곡면이 뭐예요? V''은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폐곡면이 V''이 요 빗금친 영역이니까 바깥 부분이 있죠. 폐곡면은 이제 요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면적인데 바깥 부분이 있고 네, 안 부분이 있어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깥 부분과 안쪽 부분에 대한 이제 면적분의 합으로 쓰여질 건데, 바깥 부분부터 계산해 봅시다. 바깥 부분은 뭐예요? 네, S에 대한 면적분이죠. S에 대한 면적분. 노멀 벡터는 N ds 더하기, 이번에는 어디 면에 대한 면적분을 해줘야 돼요? 네, 여기도 폐곡면의 일부니까 V''에 대한 폐곡면의 두 부분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부분이 이쪽 바깥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벡터 필드가 이렇게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노멀 벡터를 잡아봐요, 여러분. 노멀 벡터, 얘는 완벽한 구면이니까 노멀 벡터가 그 뭐냐, R 요거 있죠. R 방향 단위 벡터. 요 R 벡터랑 어때요? 나란하죠, 그죠? 근데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 폐곡면의 노멀 벡터 방향은 항상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쪽. 그러니까 요 빗금친 영역, 요 V''의 바깥쪽은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서는 네, 이쪽이 바깥쪽이죠. 이 화살표 방향이. 여러분 이거 안쪽이에요. 그 V' 입장에서는 요게 안쪽이고 요게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노멀 벡터 방향이 R이 아니고 뭐예요? 마이너스 R이에요. 마이너스 R. 그죠, 여러분? 네, V' 입장에서는 바깥쪽은 마이너스 R 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폐곡면이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S와 S0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멀 벡터 방향이
여기서 마이너스 R 방향이라는 것을 주의하세요. 자, 근데 얘가 0이에요. 그러면 넘겨봐요.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좌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써볼게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좌변이 뜻하는 게 뭐예요? 좌변이 뜻하는 것은 폐곡면 S의 S0에 대한 S는 얘 완벽한 구면이에요. 구면. 예, 좌변이 바로 구면에 대한 플럭스, 일렉트릭 플럭스고 이 녀석이 무슨 플럭스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폐곡면 S에 대한 일렉트릭 플럭스인데 그게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그게 없긴 하죠. 그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네, Q는 없는데 걔네들은 그냥 1로 또 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다 곱해주면은 일렉트릭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좌변은 네, 구면에 대한 완벽한 구면에 대한 일렉트릭 플럭스고 우변은 일반적인 폐곡면 S에 대한 일렉트릭 플러스인데 그게 같다는 거죠. 근데 요거 계산했을 때가 얼마였어요? 그 입실론 제로분의 Q였죠. 요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나와요. 자, 이게 증명을 했는데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요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벡터 필드를 그냥 전기장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말하기 좀 힘드니까. 전기장의 발산을 V'에 대해서 부피적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느 영역에 대해서 부피적분을 할 거냐면 V'이 아니고 V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피적분을 해볼게요. 전체 영역. 원점을 포함하는 전체 영역에서 부피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요 녀석이 원점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안 돼 있지만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발산 정리예요. 네. 영역 V에 대해서 전기장의 발산을 부피 적분을 해볼 건데 근데 이거 부피 적분을 하려고 하면 잘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녀석이 원점에서 뭔지 모르잖아요. 아직 그죠? 이 녀석을 모르는데 어떻게 얘를 적분하겠어요? 근데 이 녀석 발산의 부피 적분은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으로 네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그 발산 정리에서. 그래서 이 계산을 면적분으로 돌려서 계산해 볼 거예요. 부피 적분은 안 돼요. 일단 왜냐하면은 얘를 정치를 모르니까. 근데 V의 폐곡면은 뭐예요? 네, S죠. 이 V가 요 못생긴 모양이었고 완벽한 구면이 이제 V 제로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바운더리가 S였어요. 이 녀석의 바운더리는 S 제로였고. 자, 그러면 면적분으로 돌려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얘는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이 돼요. 근데 이메일 모양으로는 계산하기 힘들고. 근데 우리가 아까 증명한 게 있죠, 그죠? 임의의 폐곡면에 대한 전기장의 일렉트릭 플럭스죠, 그죠? 그냥 얘 전기장이라고 부를게요. 일렉트릭 플럭스의 값은 뭐였어요, 여러분? 네, 완벽한 구면인 S0에 대한 네 플럭스랑 같다. 그거였죠. 당연히 왜 완벽한 구면이니까 n 벡터가 이제 r 벡터랑 똑같죠, 나란하죠. 계산 열심히 해보면 사실 아까 가우스 법칙 했던 그 계산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뭐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요거 일단 1이고 네 구면적 표기에서 요거잖아요.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그러면 딱딱 약분되고 요거 계산하면 이거 아시죠? 이거 4파이 나오죠, 그죠? 얘 2파이 나오고 얘 2 나와가지고 4파이 나와요, 여러분. 오케이, 좀 신기하죠? 일단 뭐냐면 네, 일단 이 녀석은 계산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왜냐면 이 녀석이 원점에서 뭔지 모르니까 계산할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발산 정리를 써가지고 면적분으로 돌려서 계산을 하니까 계산이 됐어요, 4파이로. 뭔가 유한한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여러분 이 적분은 뭐예요? V 제로에 대한 적분과 V 프라임에 대한 적분의 합이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V 프라임이 뭐였냐면 V 프라임이 요거 여기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되게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 대한 적분은
요 영역의 적분 더하기 요 영역의 적분입니다. 말 되잖아요, 그죠? 전체 영역에 대한 적분은 요 v 프라임에 대한 영역 더하기 요 v 제로에 대한 영역에 대한 적분을 합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뭐였습니까? 좀 자세하게 쓰면 요거였는데 요 0이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얘가 0이었어요. v 프라임 원점이 아닌 영역에서는 요 전기장의 발산이 0이었기 때문에 0을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0이었어요. 그럼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 부피 V에 대한 적분이 4파이인데 이 4파이가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 요 영역 V0에서 오는 거예요. 네, 다 여기서 와요. 요 4파이라는 값이 다 여기서 옵니다. 요 V0에 대한 부피 적분에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이 V0를 계속 작게 만들어봐요. 작게. 자, 이 V0의 부피를 뭐 작게 만들었으면 이제 뭐 인피니테시멀한 양이 되니까 뭐 dv라고 쓰겠습니다. dv가 뭐예요? 원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부피예요. 자, 그러면 원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부피에 대해서 전기장의 발산을 부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가 이제 엄청나게 작았으니까 굳이 뭐 여기 적분기호 쓸 필요 없죠, 그죠? 뭐 인피니테시멀한 양이니까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근데 얘가 계속 작아져 0으로 보내요. 그래도 값은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네, 4파이가 나와야 돼요. 그죠? 적분값은 다 여기서 나온다고 했어요. 적분값은 4파이라는 적분값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가 부피는 계속 0으로 가니까 이제 유한한 값이 나오려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줘야지 이게 뭔가 비겨가지고 유한한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원점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찾았어요. 요게 0이에요. R이 0이 아닐 때, 원점이 아닐 때. R이 0이면은 얘가 뭐예요? 네, 무한대요. 이런 녀석이요. 요 전기장의 발산은. 자,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어떤 좀 이상하게 생긴 녀석을 하나 정의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봐봐요. 똑같아요. 1차원으로 일단 써볼게요. 1차원으로. x가 0이 아니면은 0이에요. x가 0이면은 원점이면은 무한대입니다. 이런 녀석을 정의할 거예요. 얘를 델타 x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렉 델타 펑션이라고 그래요. 왜 안 써져? 잘 안 써지니까 왜다 쓸게요. 디렉 델타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x축 있으면은 여기가 원점인데 원점이 아니면 다 0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이렇게 뭔가 위로 무한대로 솟구치는 이런 녀석이에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사실 얘는 이름은 이렇게 함수라고 붙었는데 사실 잘 정의된 함수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함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름은 델타 펑션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뭔가 정의는 잘 안 돼 있는데 잘 정의되는 게 하나 있어요. and 그리고 뭘 만족하냐면 다음에 적분을 만족하는데 적분은 잘 정의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영역에 대해서 여기 또 안 쓰죠. 델타 펑션을 적분하면은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와요. 이 델타 펑션의 정의예요, 이게. 요게 델타 펑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값은 이렇게 정의돼 있고 그리고 적분이 이렇게 잘 정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3차원 버전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차원 버전은 똑같아요. 3차원은 이제 위치 벡터에 대한 함수고 0이에요. 역시 언제 0이에요? 원점일 때. R이 0이면 원점이죠, 그죠? 위치 벡터로 쓸까요? 0이 아닐 때죠, 여러분. 0일 때가 뭐예요? 네, 발산하는 0일 때 발산하는 이런 녀석입니다. 델타 펑션은. 근데 또 적분이 잘 정의되어 있어요. and 이번엔 뭐예요? 이제 3차원 공간이니까 네, 부피 적분해야겠죠. 부피 적분. 전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all space. 전 영역에 대해서 원점을 포함하는 전 영역이에요. 이 녀석을 부피 적분하면은 뭐가 나와요? 네, 1이 나오는 그러한 녀석이에요. 델타 펑션이라는. 여기서 굳이 뭐 근데 꼭 전 영역에 대해 적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점을 포함하는 영역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원에서도
그냥 원점을 포함하는, 어차피 여기서는 델타 펑션 0이기 때문에 적분에 기여를 해야 안 해요. 얘가 0이니까. 네, 원점이 아닌 0에서, 그죠? 그럼 적분에 기여를 안 해요. 그래서 적당히 뭐 마이너스 입실론에서 입실론까지 원점을 포함하는 요 영역에 대해서 적분해도 값을 1을 줍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걸 정의를 하면은 아까 어디 갔나? 네, 요 녀석 밑에다 다시 쓸게요. 그럼 전기장애 발산, 이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로 아까 우리가 정의한 델타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4파의 델타 펑션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해봅시다. 정말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 일단 값은 맞아요. 얘 0이었어요. 언제 0이었어요? 네,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원점이 아닐 때가 0이었어요. 원점일 때 뭐예요? 이 무한대죠. 왜냐면 델타 펑션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0일 때. 이거 맞아요? 그죠? 여러분 잘 맞게 정의됐죠. 근데 이제 적분도 잘 정의가 돼야 돼요. 이 녀석을 원점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적분했을 때 값이 얼마 나왔죠? 4파이가 나왔죠. 4파이가 나온지 확인해 봅시다. 원점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녀석이 4파이 델타 펑션이고 4파이 앞으로 빼면은 델타 펑션을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델타 펑션 정의에 의해서 여기 얼마예요, 여러분? 원점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델타 펑션을 적분하면은 여기 1이었어요. 그래서 4패가 나옵니다. 됐죠?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정리를 하면, 네, 오늘 한 거의 주 내용 바로 이거예요. 뭐의 발산? 전기장의 발산. 뭐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벡터 필드의 발산을 정확하게 정의를 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어요. 원점이 아닌 곳에서밖에 몰랐는데, 지금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요? 네, 4파이 델타 펑션으로 써야 돼요. 원점이 아니면 0이고 원점에서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녀석인데, 적분은 어떻게 돼요? 적분 여기 있죠. 네, 적분은 이렇게 4파이가 나옵니다. 네. 아니, 이 델타 펑션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델타 펑션이라는 건 결국 그런 거죠. 뭐 원점이 아닌 뭐 다른 곳에서는 다 0이고 원점에서는 뭔가가 이게 다 밀집되어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바로 그 점전화 밀도가 바로 델타 펑션이에요. 사실 델타 펑션 정체가 점전화 밀도입니다. 점전화라는 게 뭡니까? 이 점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없거든요. 부피가 없어요. 근데 밀도라는 것은 이제 부피분의 뭐 물리량이잖아요. 이 전화로 따지면은 전화 밀도하면 부피분의 전화량이에요. 근데 점전화는 근데 부피가 0인 곳에, 그러니까 사이즈가 없잖아요. 부피가 0이면서 거기에 전하 Q라는 게 밀집되어 있는 거라서, 근데 부피분의 전하량인데 0분의 Q예요. 부피가 0이니까. 그러니까 얘 뭡니까? 얘 무한대예요. 근데 그 점전화의 밀도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델타 펑션 같은 놈이에요. 바로 같은 놈이 아니라 점전화가 델타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점전화의 밀도를 로우라고 하면은 여러분 점전화의 밀도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Q 델타 펑션 이렇게 놓으면 돼요. 원점에 있다고 할게요. 네. Q 델타 펑션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뭐냐 밀도를 부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전화량이 나와야 되죠, 그죠? 우리가 밀도를 부피 적분하면 그 밀도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부피 적분 해볼게요. 원점을 포함하는 영역 V에 대해서 원점에 전하가 있어요. 점전하가 두 번 썼네. 부피 적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녀석이 네, Q 델타 펑션이고 Q는 앞으로 나가면은 델타 펑션을 네, 원점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적분하는 거니까 얘가 1이잖아요. 그죠? 델타 펑션 정의에 의해서 Q예요. 그죠? 밀도를 부피 적분했으니까, 부피 적분했더니 물리량 줬으니까 이 밀도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은 타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점전화의 밀도가 뭐다? 바로 델타 펑션이다.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전자기학 공부할 때 조금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발산 정리 응용으로 제가 한번 델타 펑션을 한번 다뤄봤어요. 이 델타 펑션이라는 녀석이 그 사실 그 전기장애 발산이 있죠.
네, 그 알제곱 분의 1에 비례하는 벡터 필드에 그 아까 그 모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네, 면적분으로 계산하면 4패가 나왔는데, 네, 부피적분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잘 안 됐죠, 그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녀석은 아니에요, 사실 이 데이터 펑션이. 근데 이제 이러한 공부 방법은 물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좋은 학습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 펑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성질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뭐 책이나 이런 데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산 정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스토크스 정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